제가 먼저 처음 발표할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입니다. 근데 첨단 사업은 다 아시겠고 인재양성도 아시겠지만 부트캠프 사업이 어떤 건지 부트캠프 사업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트캠프라는 뜻 자체는 원래는 이제 군대에서 신병훈련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게임 같은 데서 이제 막 병사를 키우잖아요. 그런 병사를 키우는 것 자체를 부트캠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1년도 한 13년 정도 됐죠. 미국의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회사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단기 집중 교육해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을 부트캠프라고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신병 훈련과 같이 프로그램을 단기 훈련해서 프로그래머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트캠프라는 말을 처음 그때 쓰기 시작했고,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난 사이에 되게 세계 많은 국가에서 부트캠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트캠프는 단기 집중 교육을 뜻합니다. 특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단기 집중 교육을 첨단 산업에 매칭을 시킨 게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4개 사업은 다 주관기관이 연구재단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주관기관이 여기 있는 산업기술진흥원이에요. 그래서 산업기술진흥원은 원래 이제 산자부 산하기관인데 교육부의 명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아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특성화대학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부트캠프 사업이 2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연구재단과 좀 운영하는 방식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부트캠프 사업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부트캠프 사업은 학과 사업이 아닙니다. 학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가 다 참여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다 보니까 공학 쪽에 약간 오리엔티드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든 학과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황은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트캠프는 작년 4월달에 참 공고가 돼서 저희가 6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반도체 분야에 한정돼서 10개 대학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10개 대학 모집할 때 일반 대학 5개, 전문대학 5개 해서 전문대학 5개에 저희 대학이 포함돼서 2023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좀 분야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 우주. 근데 아직까지도 반도체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근데 24년도에 좀 바뀐 거는 전문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총 32개교가 선정되었는데 전문계는 총 4개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뭐 다른 일반 대학 쪽은 제가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 전문대학이 8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1개 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된 대학들 자체는 2024년도에 수도권에 4개, 비수도권에 1개, 2024년도에는 수도권에 2개, 비수도권에 1개, 총 8개 쪽에 있고요. 여기 외에 전문대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충청보건대학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저희가 반도체 쪽만 지금 저희가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는 아직 교류가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반도체 쪽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이따가 신사업도 설명하겠지만 신사업을 이제 대학 쪽에서 같이 운영하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당연히 지금 신산업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대림대학은 반도체 쪽 고도화형, 그리고 울산과학대는 스마트 친환경 선박 쪽 고도화형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8개 대학이 반도체 쪽, 아마 다음 주중에 요 8개 대학이 다시 모여서 협의회를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 구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 구성이 일단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한 3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재단 사업과 좀 틀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재단은 사업이 선정되면 모든 인력들은 신규로 선발된 인력만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전담 인력이면 전부 다 인건비 인력이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원래 학교에 있던 교직원 자체가 붓캠프로 전담 인력 지정이 되면 인건비 지원이 되고요. 산준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여기서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전임 교원에 한해서는 신임 전임 교원만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 부분이 틀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다른 연구재단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 장비비에 대해서 시설비는 보통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같은 경우는 전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25%로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원래 키아트라는 연구단체가 원래 교육 양성보다는 연구 과제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것들이 연구비를 어떻게 관리하냐 그쪽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 장비비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그런 쪽하고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설 장비비가 30% 이내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다른 타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뭐 40% 이내, 장비비 보통 제한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설 장비비를 딱 30% 못이 박혀 있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구 활동비 중에서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은 나와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급 과정은 아쉽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고요. 중급 과정과 고급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는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등록금과 관계없이 줄 수가 있고요. 50만 원은 등록금성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 자체가 등록금을 다 장학금을 받았다 하면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장학금이 한 50만 원 여유가 있다 하면은 최대 15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학금 중에서 장학금이 이제 올 2학기 때 키아트에서 지침이 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1학기와 2학기의 기준이 학기당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학기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처음 사업이 선정됐을 때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는 1학기와 2학기 두 학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올 10월 달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1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입니다. 그래서 총 4번을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중급과 고급만 과정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장학금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을 중급 A 과정, 중급 B 과정, 고급 A 과정, B 과정 하면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는 중급 과정 하나, 고급 과정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예산은 원래 이 사업이 총 예산이 15억입니다. 근데 1억은 키아트에서 관리비로 떼갑니다. 그리고 14억 중에서 이 사업이 운영이 가장 어려운 게 연간 인력 양성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100명 이상의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공학계열이 다 참여해도 거의 100명 안쪽입니다. 그리고 중고급 이수율이 60%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100명이면 60% 이상이 중급과 고급 인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급 인력을 다시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선정했을 때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청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00명이라는 제한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전부 다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부트캠프 사업은 비교과도 진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기 교과 사업입니다. 정기 교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사업이 그래서 공학계열이 많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지만 그 일반과들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모 기업체 취업 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
보통 반도체 쪽이 급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화했던 대학은 연봉이 3,800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 별도. 근데 학생들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공학계열들은 지금 취업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취업하는 애들 별로 없다 했더니 공학계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 이제 그쪽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각각 학과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제 전공을 변경해서 아니면 이쪽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그 반도체 쪽에서도 세무도 해야 될 거고요, 행정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그쪽에서 반도체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더 그쪽에 취업하기는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일반 학과 학생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기 사업입니다. 1년 안에 모든 교육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한 9학점 정도. 그러니까 저희는 초급과 중급 합쳐서 지금 9학점을 설계해 놨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고급 과정은 좀 추가로 해서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요 지표량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표량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몇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사업단 전담 인력수 기준값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키아트에서 준 기준값입니다. 그래서 최소 요 기준값은 넘게 이루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일단 4명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의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 건수라든가 참여기업수도 있습니다. 참여기업수는 저희가 협약업체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올해 목표가 22건인가 25건이 지금 그런데요.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건 참여업체들이 얼마만큼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얼마나 인벌브가 돼서 활동을 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기업체들은 평가에 의해서 배제를 했고 새로운 기업들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뭐 캡션 디자인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현장 방문에 도와준다거나 교육과정에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 교육과정에 연계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전인교원, 비전인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원에 대한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인원입니다. 양성인원이 전체 양성인원의 기본값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10명을 잡았는데 125명을 했고요. 올해는 목표를 120명을 잡았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고는 저희 올해 목표는 14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급 이수자가 있습니다. 근데 키아트가 작년에는 좀 이 지표를 좀 이상하게 설정을 했어요. 여기서 점수를 제가 많이 못 받았는데요. 중고급 이수자를 퍼센트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명에 60명에 60%인데 초급 이수자가 늘어나면 중고급 이수자는 퍼센티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초급 이수자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급 이수자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고급 이수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60명 목표였고 68명을 채웠는데 60% 이상을 채웠는데 근데 비율이 안 좋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율해서 기존 세운 명으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하간에 120명에 90명 목표인데 초급이 140명, 중고급이 91명 정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출 인원은 양성 인원들 중에서 올해 졸업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학계열뿐만 아니라 초급이 저희가 교양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교양 과목으로 저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그 친구들은 졸업해서 이 친구가 어디 취업했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희가 다른 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학생 어디 취업했는지 조사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게 배출 인원과 취창업률을 따집니다. 그래서 취창업률이 기본적으로 목표는 근데 이 취창업률이 조사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럼 예전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사업이
2월에 종료가 되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달쯤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4월 달에 학생들이 아직 취업이 안 돼 있잖아요. 저희 공식 취업률은 12월이 돼야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각종 서류를 받아서 하지만 그때는 취업률이 별로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저희가 쉽게 말하면 졸업하자마자 취업률을 60%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쪽도 알고 있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 취업률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에 한 조사한 취업률로 어떤 증빙서를 받아서 그걸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취업률이 있습니다. 연계 취업률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다 보니까 취업을 어디를 했든 뭐 그냥 식당에 했든 호텔을 했든 어디를 했든 간에 취업자에는 포함이 되고요. 연계 취업률은 반도체 기업에 관련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만 연계 취업률을 잡힙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는 취업자 중에서 한 10명 중에서 4명 정도는 10명 중에서 6명 정도는 취업을 할 거고 4명 정도는 이것도 이제 기준값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기준값의 4명 정도는 반도체 기업을 취업을 시켜라 라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기준값이 있습니다. 85점입니다. 85점이면 지금 거의 4점과 저희가 5점 척도했을 때 4점과 5점 중에서 거의 4점과 5점 사이거든요. 그럼 거의 만족이나 매우 만족 중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가 올해 바꾼 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수자재의 80% 이상인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율적으로 했더니 애들이 학생들한테 뭐 참여해 주세요. 문자 보내면 잘 참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다 이번에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학기 끝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요 취업률은 만족도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얘네가 저희는 학생, 참여기업, 교직원까지 해서 지금 조사했고요. 이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 학교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3년도 저희 학교의 지원금은 13억 2,5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5억이 된 이유는 전년대 2월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데 올해는 2월금이 아마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저희 학교의 본 사업비는 13억 2,500. 그리고 인원이 많은 대학들은 14억이 좀 더 많은 대학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저희가 한 100에서 120명 정도 안쪽을 잡았더니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샵벨트 반도체 설비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사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시면 샵벨트, 저희가 이제 K 반도체 벨트에서 제가 샵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21년도에 처음 저희가 어떤 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처음 썼습니다. 수원, 화성, 오산, 평택에서 샵이라는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문대에서 올해 들어온 3개 대학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들어온 어떤 부트로 들어온 나머지 5개 대학 같은 경우는 한번 얘기를 다 들어보면 대다수가 전문대에서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에 보면은 유지보수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문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분야가 거의 반도체 유지보수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신산업에서 반도체 장비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도체 설비라는 이름을 썼고요. 약간 좀 더 장비보다 좀 더 큰 개념,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과와 기계과가 주 참여 학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학과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기과와 기계과가 주 참여 학과였고요. 올해는 반도체 장비가 들어왔는데 반도체 장비과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산업 1.0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과는 들어오지 못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전보건과, 그리고 올해 생긴 A 반도체 계열도 약간 부트와 관련된 이제 주요 학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학과들도 많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초급과 중급, 고급으로 나눠집니다.
초급 과정은 저희가 설계하기로는 지금 3학점짜리 한 과목 플러스 비교과 2개로 해서 초급을 이수하거나, 그리고 1학기, 2학기 각각 대면 수업으로 2학점짜리 수업이 교양, 초급은 다 교양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이수한 학생들이 있으면, 이건 교양이다 보니까 전교생에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게 올해 졸업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한 친구들은 한 16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보니까 성적을 못 받은 친구들, 아니면 뭐 F가 받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 빼니까 한 1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카운트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초급 과정을 이수한 친구가 한 1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명 중에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반도체과 빼고는 초급부터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급을 1학기 때 다 들었고요. 같이 중급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급 과정 이제 교과목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 교과목들 중에서 최소 3과목 이상. 그러니까 3과목은 저희가 이건 다 2학점짜리로, 지금 이 교양 과정 하나만 빼고 다 2학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과정은 2학점짜리 초급을 이수하고, 간혹가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급 과정은 들었는데 초급을 안 들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저희 기준에, 저희에서 빠집니다. 모수에서. 저희 이제 이수 학생은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초급을 이수하고 중급 과정을 6학점 이상, 단 현장 실습이나 캡스톤 디자인 정도에서 작품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들이 중급 과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급 과정을, 이제 전기과 기계과 쪽에서는 뭐 안전 과정, 고급 과정을 들어오기는 좀 힘들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학과, 쉽게 말하면 반도체 장비과하고 AI 반도체 계열 같은 경우는 2학년 학생은 바로 저희가 보통 1학년 때 받는 반도체 관련 교육들을 초급과 중급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고급 과정을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과정을 교육을 들었을 경우 대신 8학점 이상입니다. 고급 과정은 최소 8학점 이상을 들어야 고급 과정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지만 저희가 지금 이수가 됐고요. 지금 올해 목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급이 140명. 140명 중에서 그 전기과 기계과 학생은 다 초급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중급을 들은 친구가 지금 56명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고급 과정이 지금 35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91명 정도가 저희가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좀 맨 처음에 이제 교양 과정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중급 과정으로 과목들이 여러 개가 학과별로 열려서 학과별로 이제 기존 과목에서 기계과 과목 중에서 과목들, 전기과에 대체한 과목, 안전모의과 과목, 반도체 장비과, 그러면 이제 공통 과목들, 캡스톤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운영되었습니다. 자, 내년에는 좀 바뀝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교육과정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중급과 고급과정의 어떤 과목을 예전에는 중급과정, 얘는 A 과목은 중급과정, B 과목은 고급과정, 얘를 섞어놨었습니다. 근데 A 과목을 중고급과정으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취사 선택해서 같이 중급과정은 3과목 이상, 고급과정은 4과목 이상 들으면은 중고급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학계열도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반도체 장비과 올해는 2학년이 2반이 운영됐지만 내년에는 아마 1반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중고급 인원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되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아마 내년 1학기 때 시작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할 겁니다. 바로 수강신청 기간 동안. 그래서 공학계열 면접 할 거고요. 그리고 교양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저희가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몇 학까지 할 수 있죠? 6학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급이 1학기 때 만약에 교양과정을 들었다 치면, 아니면 그리고 치면 여름방학 때 6학점짜리 어떤 반도체 집중 캠프를 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럼 6학점을 듣게 되면 예전에는 한 학기가 여름학 1학기와 2학기만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여름학기도 하나의 학기로 해서 별도의 장학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여름학기가 6학점이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등록금이 42만 원입니다. 67에 42에서. 근데 저희가 줄 수 있는 장학금은 수강을 했을 경우 15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은 장학금을 나중에 근데 장학금이 나가는 조건이 과정을 수료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장학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등록금을 한 거를 장학금을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장학금을 줌으로써 학점도 따고 장학금을 받고 하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방학 때 캠프들을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도체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모으는 게 저희의 사업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약간 말씀드리면 학점이 모자란 친구들도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도 저의 사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목들 중에서 여름방학 캠프 때 세 과목씩,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겨울방학 때도 캠프를 같이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트캠프 사업이 공학인증원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이제 공학인증원에서 공학인증원 같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이수했을 경우에 그러면 디지털 배지라고 쉽게 말하면 인증서입니다. 이 친구는 반도체 관련돼서 장비 제조 유지보수에 대한 수업을 들은 이게 이제 별도의 인증서가 공학인증원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3년도 졸업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 이제 발급이 됐고요. 24년도 이제 6월때 졸업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인증서가 발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인증서가 발급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반도체 교육 받았다 하고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트캠프 협약업체는 지금 현재 29개인데요. 올해 목표가 25개였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협약업체를 늘리고자 하면은 늘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이 협약업체가 사업들의 참여를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되게 주요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연계해서 어떤 올해 평가에서 빠질 업체들도 있고요. 한번 협약할 때는 잘 되다가 나중에 보면 연락이 안 되는 대표님들 좀 계십니다. 그런 업체들은 이제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샤플러스 반도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반도체 기업체들, 그래서 반도체 기업체 분을 회장과 부회장을 모셨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기반으로 저희가 모든 각종 거버넌스 행사를 하고 여기 교육과정 개발이나 여기가 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협의회 활동은 방학 중에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가 이제 1학기 때 각 전체 모아놓고 했고요. 2학기는 학과별로 수업이 잘 안 맞춰니까 학과별로 돌아다니면서 사업 설명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과라던가 기계과, 안전보건과 다 각각 해서 2학기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학금을 주기는 하지만 장학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평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학금이 얼마 줄 수 있는가 하면 50만 원은 부트캠프 교과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요. 성적으로. 나머지 100만 원은 평가에 의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평가는 물론 성적도 보지만 다 비교과 활동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장학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공 동아리, 캡스톤 디자인, 그리고 이제 저희 시제품 제작도 있습니다. 진로 캠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 참여 교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반도체 쪽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리고 특강, 그리고 설명회 이런 것들이 행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올해 양성 인원 목표 달성한 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과별로 이제 몇 명 했는지. 그래서 비교과도 이제 듀얼주도 그냥 당연히 저희 지원 모든 과가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전공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융합 캠프가 저희가 6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성특강을 해서 4개 학과별로 각각 어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기업체에서 어떤 애를 보내드릴까 하더니 착한 놈이요, 오래 붙어있을 놈이요,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 교육이 SM의 어떤 산업체 박람회도 진행이 됐었고요. 삼성물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이라고 지금 이제 부트캠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키아트에든 사업 설명을 가게 되면 꼭 그 협력 기관을 같이 옵니다.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디가 오는가 하면은 그 반도체 협회 안에 보면은 반도체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리고 대전에 에트리가 있는데 에트리에서 반도체 교육센터가 저기 분당 쪽에 있습니다. 판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플러스 글로벌 자체가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아카데미하고 연계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원래 반도체 장비 중고 장비를 판매하는 기관인데 가면은 현장에 쓸 수 있는 반도체 장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장과 똑같이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비 하나당 단가가 1000단위도 억 단위도 보통 수십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고 현장과 똑같이 공간이라던가 어떤 똑같은 현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게 되고 반도체 박람회, 그다음에 기업들, 각종 기업들이 하는 곳들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 갔다 왔던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만이 자랑할 수 있는 나노기술원이라고 저기 이제 광교 쪽에 있는데요. 나노기술원이 보통 외부하고 협업을 잘 안 해줍니다. 저희 학교가 어떻게 운이 좋게 해서 나노기술원을 해가지고 이쪽에 나노기술원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저희가 교육생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나노기술원에서 위탁교육에서 상을 받으면 저기 그 도지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원장상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약간 도지사상 이상의 상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도지사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1점과 2점 차이로 3등인가 해가지고 그냥 그 나노기술원 원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그리고 여기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이제 여기서 와가지고 기업 설명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로 바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치팩 코리아라는 어떤 세계 유명 기업으로 저희가 바로 취업을 했고요. 올해도 좀 취업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의 위탁 교육이 이제 저기 서플러스 글로벌 또 이제 직접 가서 2주간 교육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 공정 EMS 공정 장비 실습 교육이 이제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나노기술은 교육 자체 행사기 때문에 무료 교육인데 나노기술은 교육 자체가 하루에 보통 제일 저렴한 게 보통 16명 단위거든요. 근데 보통 하루 교육비가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쪽하고 근데 그 교육 일정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쪽에서 안 잡아줍니다. 특히. 근데 저희 쪽은 이제 좀 얘기가 돼서 이제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이제 나노기술원과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저희가 같이 또 인증서를 같이 발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진행을 했고요. 저는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적인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CF 제작을 했습니다. CF 제품은 이제 각 학과당 하나 정도. 그래서 대략 반도체 장비 쪽 부품들이 단가들이 좀 비싸요. 좀 비싼 것들은 웨이퍼 한 장당 해도 몇만 원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어떤 하려고 하면은 부품이 몇십만 원짜리는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 계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총 5개 작품을 좀 바깥에 오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학생들한테 주는, 아까 공학 인증 그 배지 같은 경우는 공학이 인증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인증서를 이제 이수한 학생들 발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이 아까 얘기했듯이 등록금 장학금이 이제 50만 원은 지금 원래 저희가 계획은 이제 장학금을 2학기 중반에 한번 주려고 했었는데 무조건 이수자에 한해서만 장학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장학금이 50만 원을 받는 친구들, 요거는 이제 학생처에 거쳐서 이제 등록금성이 50만이 나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등록금성이 요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50만 원과 교육과정 이수와 두 가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위에 다 나갈 거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 따라서 중급은 활동이 적은 친구는 아예 못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20만 원을 받는 친구가 있을 거고, 50만 원을 받는 친구가 있을 거고, 고급과정 같은 경우는 활동이 적은 친구들은 못 받는 친구들 30만 원, 50만 원, 그래서 총 150만 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수료생 혜택이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료생 혜택으로 이제 세미큐어 재팬이라고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23년도에는 애들이 이제 신청을 하라니까 개인 부담금도 좀 있었습니다. 한 30만 원 내외 정도 있었는데, 근데 맨 처음에 애들이 가능한 별로, 재작년 같은 경우는 23년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8명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신청해서 9명이 데려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부트캠프만 총 원래 30몇 명 계약을 했다가 이제 부트캠프 거기서 인원을 줄여서 20명 줄였다가 최종 18명을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자는 3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가지고 18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올해는 제가 같이 단톡방이 없어서 어떻게 전반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미콘 재팬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반도체 박람회입니다. 가장 큰 거는 라스베가스에서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7월이다 보니까 베가스는 좀 멀어서, 그리고 세미콘 재팬이 딱 저희 기말고사 기간에 수목금합니다. 그래서 수목금토까지 해서 저희는 하루 정도 더 해서 그쪽 기업도 방문하고 전시장도 돌고, 그리고 이제 이 박람회를 돌 때 보니까 통역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질이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 해주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20명당 1명 있는 게 아니라 4~5명씩 한 명씩 해서 같이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것들, 그리고 보면 다들 뭐 갔다 온 오늘은 많이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근데 갈 수 있는 학생은 중급과 고급을 이수한 학생만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 키아트에서는 되게 이제 사업을 되게 RCMS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실시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등록이 안 돼 있거나,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수업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돈이 허투루게 쓰인다거나 그러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은 이제 작년에 이런 부트캠프 장비를 좀 구축했고요. 그리고 1406 작년에 구축했고, 올해 동기기관에 이제 두 군데 강의실을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8천만 원 이상 장비라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장비를 심의를 받았고요. 이외에 홈페이지까지 구축을 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미래공학부 전체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미래공학부 전체 홈페이지도 있고요. 이거는 오산부트 AC.kr에서 부트캠프 사업단 홈페이지도 따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트캠프 사업에 대한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이 다음 주에 8개 대학 워크숍이 있습니다. 1월 8일, 9일 있고요. 샤프에서 거버넌스 추진 동기방학 동안 계속 진행될 거고, 그리고 전문대학 반도체 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원래대로면 이게 작년에 신산업에서 했던 신산업에 반도체를 했던 대학 4개가 모여서 작년에 이제 행사를 했었고, 올해는 지금 1월 16일, 17일 날 저희 수원의 노보텔에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이지만 일단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